안녕하세요. 꽃피는 나왔습니다. 만데빌라예요. 요즘 만데빌라 많이 구매하셔서 어, 관리하기가 조금 좀 궁금해하시는 분 계셔요. 만데빌라를 구매하셔서 분갈이를 하신 분도 계시지만 꽃을 지금은 예쁘게 보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꽃을 먼저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만데빌라는 월동이 안 되고 추위를 좀 타는 식물이에요. 겨울에 최하 7도 이상 두셔야 되고요. 꽃이 이렇게 피려면은 12, 3도 이상을 두셔야 돼요. 그리고 물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식물은 아니에요. 물을 마타피아, 카랑코에 이런 거 키우듯이 물을 조금 좀 아껴가면서 주는 이런 식물이에요. 너무 많이 물을 주면요 뿌리가 물르는 식물이에요. 뿌리가 약간 좀 도톰하게 굵어요. 얘가 분갈이 하실 때 보면 아마 아시겠지만 그 뿌리에 물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은 겉흙이 마른 다음에 중간 정도 요렇게 손가락 요렇게 한 2마디 정도 말라 들어갔을 때 중간 정도 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타피아는 화분을 크게 사용하는 것보다 요렇게 저도 요래서 짧은 화분을 사용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물을 남편이 물을 주기 때문에 다른 거 물 줄 때 얘를 계속 물을 줘요. 그래서 가습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는 짧은 화분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제 혼자 물을 주시는 분은 화분을 좀 크게 사용하셔도 괜찮죠. 저처럼 이제 이런 것도 물을 이제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줄 때는 이렇게 분을 좀 작게 쓰는 것도 이용이고 벌레가 잔뜩 왔어요. 응애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약을 한번 치기는 했는데요. 이게 이제 방제가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방제가 안 됐을 때는 이게 잘 안 나타나요. 요런 이제 병충해가 좀 오는데 오면은 충제를 한 2번 정도 이렇게 쳐주면 되는데요. 그러고 나면 잎이 이렇게 마르기도 하고 가습이 될 때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타피아 키우는 요령은 이렇게 키우시면 되는데 꽃이 필 때는요 영양제도 좀 이렇게 올려 놓으셔야 돼요. 자, 영양제는 이게 여름부터 꽃이 피어요. 그럴 때는 긴 거 올려놓으시면 돼요. 6개월짜리. 좀 많이 올려놔야 됩니다. 꽃이 필 때는요. 이 정도는 제가 세 폭이에요. 세 폭이. 요런색, 빨간색, 핑크색. 이렇게 세 폭인데, 핑크색하고 빨간색은 작년에 키우던 거고요. 올해 요걸 새로 하나 갖다가 이렇게 합식을 했어요. 이제 흰색만 없네요. 그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은 화분이 길이가 한 6, 7cm 정도 되잖아요. 세 폭이고 이 정도면 한 20알 정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꽃은 이제 온도만 맞으면 잘 핍니다. 꽃이 피는 조건은요 한 12도 이상 13도 정도 돼야 됩니다. 남부에서는 온도 맞추기가 편하실 텐데 중부나 강원도에서는 굉장히 따뜻하게 키워야지 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부는 이제 조금 있으면 꽃이 안 올 수 있어요. 오늘 중부가요 날씨가 예보가 8도예요. 우리 지역 날씨는 7도여서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공사를 제가 이렇게 어저께 부랴부랴 처음처럼 야생화 찍고 와서 밤에 막 저녁에 어둑어둑할 때 이렇게 좀 새로 이렇게 또 다시 칩니다요. 그래서 비닐이 좀 사가서 이렇게 치는데 막 치다가 지금 이렇게 말았어요. 이쪽까지만 이렇게 치고 일부 막 급해서 그래도 이렇게 바깥 날씨가 7도면 한 6도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파주는 예보가 6도라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는 남부가 정말 부럽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추운 식물이 들어와야 돼요. 저도 한번 볼게요. 이런 것들 전부 다 막 추운 식물이잖아요. 하우스 친다고 밖으로 나갔다가
막 부랴부랴 캄캄한데 또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 추워서 이게 축 처져 있죠. 따뜻하게 이렇게 키우는 식물들 때문에 저도 아주 막 바빴답니다. 안에 추위를 많이 타는 식물들, 요런 것들 저번에도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비닐을 치고 나니까요, 온도가 한 15도 정도를 유지를 했어요. 많이 차이가 나죠. 10도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이렇게 무사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오늘 이제 나머지 남은 부분 또 이렇게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남부는 뭐 이 정도 추위는 아직 한 달 더 있어야지 오지 않을까요? 중부는 뭐 벌써 뭐 겨울이 왔습니다. 가을이 아니고 겨울이. 아, 이거 코레우스 요거 저기 물꽂이 해놓은 거 좀 보실래요?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내리면은 바로 그냥 그 흙에 심으면 돼요. 너무 많이 내려서 심는 것보다 요게 이거 길이 있죠. 요렇게 텄을 때 요만큼 텄을 때 심어주는 게 좋아요. 요렇게. 오늘 보니까 금방 또 이렇게 뿌리 내렸네요. 물꽂이 해가지고 너무 길게 뿌리를 안 내리고 뿌리가 촉이 트면은 바로 그냥 심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요. 암동제비라는 거예요. 아주 요런 저기 에키메네스들이 추워가지고 꽃도 이게 추워 보이죠. 이렇게. 야생화 정원님 이거 화려하게 예쁘게 피고 있으니까 저도 그냥 이럴 때는 남부가 부럽습니다. 이거 저기 뭐야 인디언벨 좀 보세요. 따뜻하게 있을 때는 꽃이 얼마나 피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근데 추우니까 어때요? 벌써 잠자러 갈 태세예요. 이렇게. 분홍 물봉선아요. 이거 깔끔하게 씻고 제가 그 분갈이 했잖아요. 활차게 몸살도 안 하고 저는 이렇게 잘 됐는데 덜어는 몸살 한다고 하시는 분 계셔요. 자, 이거는 물을 매일 줘도 괜찮아요. 물 말림으로 오히려 가요. 그래서 이름이 물자가 붙었어요. 물자가 물매와 물봉선아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그 물을 줘야 돼요. 매일 줘요. 매일. 그리고 추우면 안 돼요. 얘네들은. 그래서 어저께 밖에 있다가 급하게 이렇게 추위 타는 것들 안으로 그냥 막 이렇게 들여놓고 저도 이렇게 밤을 보냈어요. 그늘에 이렇게 두시고 이거 씻을 때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전혀 안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물 관리가 좀 잘 안 되실까요? 약간 방그늘에서도 꽃 잘 펴요. 이렇게요.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해가 많이 안 들어오는 곳에서도 이게 꽃은 잘 피거든요. 여기 매달려 있었잖아요. 매달려 가지고도 이렇게 꽃이 잘 피고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근데 물주기가 분갈이해서 물주기가 잘 안 되면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이런 야생화들은. 이런 거는 물을 좋아하는 거는 매일 이렇게 평상시에도 매일 줘요. 매일 주는 거 하면 또 이런 마타피아 같은 거는 물을 안 좋아하잖아요. 이런 건 분갈이 해놓고 물 매일 주면 또 얘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분갈이 해놓고 한 3일 매일 주고요. 이거는 뭐 한 3일 건너뛰었다가 한 번 주고 3일 건너뛰었다가 한 번 주고 이런 식으로 줘야 되고요.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줘도 돼요. 얘는 이렇게 좀 화분이 크면 열흘에 한 번 줘요. 그러니까 물 주는 방법이 다 달라서 진열을 하실 때 화분이 물을 좋아하는 거, 또 뭐 물을 조금 좀 이렇게 주는 거 구분을 해서 진열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안에가 한 4m 되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주기가 좀 어려워요. 길게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조금 좀 덜 먹으면서 추위에 강한 거를 저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물을 좋아하고 추위를 타는 게 이쪽 바깥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요. 키순으로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화초의 성향을 보고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해서 얘가 물을 얼마나 먹지? 얘가 어떻게 되지? 이런 것도 조금 좀 이렇게 구분하셔서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화인데요. 국화를
사다가 분갈이를 흙을 다 털고 해야 될까요? 어째야 될까? 요즘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국화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국화, 구절초, 아스타 똑같습니다. 흙을 다 털어야지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심어도 될까요? 아직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국화는 해마다 이제 그래요. 근데 국화를 우리가 국화나 구절초나 아스타를 사오면은 흙이 간염 농장에서 나오는 거는 상토로 돼 갖고 쩔어 있어요. 그런데 야생화 농장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건 흙이 좋아요. 뿌리를 빼보면 야생화 농장에서 나온 거는 막 이렇게 뿌리가 줄기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나가가지고 벌써 새순이 나와요.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동초라고 부르는데요. 동초들이 막 나오고 있고, 간염 농장에서 나온 거는 뿌리가 없어요. 이렇게 분갈이 해보시면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제 얘기를 뭔지 바로 느끼실 거예요. 동초 이제 밑에 이렇게 새로 나온 새순요, 이런 것들, 이게 야생화 농장에서 나오는 거는 벌써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간염 농장에서 나온 거는 안 나와요. 그래서 흙을 털어야 되는 게 있고 안 털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그 추석 무렵에 산 것들은 다 이렇게 털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새삼스럽게 이게 새로 나와서 이게 다 이렇게 꽃망울이가 맞히죠. 그러니까 구매하는 시기에 따라서 이걸 흙을 트는 게 달라요. 자, 흙을 일단 털면 몸살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꽃이 화려하게, 지금 이제 구매했을 때는요, 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으면은 흙을 안 털고 먼저 꽃을 보시는 게 좋아요. 먼저 이렇게 이런 것들 제가 흙 안 털고 먼저 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 전에 가지고 온 거는요, 벌써 꽃을요, 이런 건 이게 두 차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요런 것도 먼저 가지고 온 거는 꽃을 다 잘랐잖아요, 이렇게. 2차로 다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런 건 빨리 구매한 것들, 꽃을 다 보고 싹 씻어가지고 분갈이해서 할착해서 다시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있죠. 지금은 그 단계가 조금 늦었어요. 지금 뭐 중부에 벌써 하면 오늘 아침에 7도 겨울이 오고 있잖아요. 이게 뭐 가을 날씨는 아니고 겨울 날씨죠. 이렇기 때문에 뿌리를 건드리게 되면은 이런 노지에서는 안 됩니다요. 뿌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10도 이상에 가야 뿌리가 내려요. 뿌리가 나와서 활착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추우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활동을 못 해요. 그런 상태에서 다 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꽃이 금방 시들어 버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매한 거는 꽃을 먼저 보고 나중 분갈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꽃을 다 보신 다음에 이제 털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다음 달쯤에 털면은, 털어서 노지에 심으면 활착을 할까요? 못하죠. 추워서. 그렇게 되면 이제 화분에다가 활착을 시켜가지고 내년 봄에 심으시는 게 좋아요. 추석 무렵에 산 거는 이렇게 노지에 심어 놓으면 활착이 다 됐어요, 지금. 저런 거는 월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꽃 먼저 보고 나중에 터는 거는 추워지면 활착을 못 한다 이거죠. 온도가 10도 이상은 돼야 뿌리가 활착을 할 수가 있어요. 국화는요, 요렇게 뿌리 활착이 잘 되면 요거 한 16cm 정도 되겠네요. 요런 화분에서도 월동이 가능해요. 작은 화분에서 활착이 잘 된 전제하에서.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 계셔요. 그럼 구매해가지고 그대로 연탄가리로 해서 노지에 심었어요. 노지에 심으면 봄에 다시 분갈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얘가 상토에 된 거, 야생화 농장에서 나온 거는 괜찮아요. 나와요, 뿌리가 봄에. 그런데 상토에 시커먼하게 쩔어 있는 거는요, 봄에 하나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겨울에 뿌리가 다 녹아갖고 없어져갖고 그냥 뿌리가 다 말라 있어요, 봄에.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노지에 심었을 때도 꽃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깔끔하게 씻어갖고 털어가지고요,
다시 해줘야지만이 돼요. 그럴 때는 밖에 노지에 심으면 안 되잖아요. 추워서 뿌리가 안 내리죠. 그러면은 화분에 심어서 안에서 활착을 시켰다가 봄에 심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노지에 그냥 심으신 분들도요. 그런데 지금 또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올해 꽃보기를 포기를 하고 싹 씻어가지고 노지에 심어도 될까요? 이러시는데, 지금 중부가요, 일주일 있다가 또 9도가 예보되어 있어요. 한 10도 이상 계속 올라가다가 9도가 예보되어 있고, 또 한 일주일 있다가 9도 이렇게 예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날이 조금 춥긴 하지만 한 3주 이상 날씨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활착은 잘 돼요. 그럼 월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남부에서는 가능하겠죠. 중부나 강원도요. 한 달 정도는 돼야지만이 뿌리가 내릴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날씨에서 온도에서. 근데 강원도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요? 싹 씻고 나서 나중에 많이 추워질 때 5도 이하로 이렇게 내려갈 때 하우스 비닐을 좀 이렇게 쳐주면 어떨까요? 노지에. 그러니까 늦게 구매한 거는 또 분갈이 방법이 그래요. 그래서 제철에 나오는 거를 해서 꽃이 피기 전에 활착을 잘 시키면 꽃을 화려하게 볼 수가 있는데, 꽃이 화려하게 핀 상태에서 구매를 해오면 그런 점이 조금 좀 관리가 좀 하기가 어려워요. 자, 국화, 구절초, 아스타 굉장히 질문이 많으신데요. 요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찐분홍 구절초 요거 10,000원짜리 구매한 거 좀 보세요. 이게 흙이 좋았잖아요. 요렇게 했었는데 벌써 여기 옆에 뿌리에서 동초가 이렇게 하나 올라오고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활착이 잘 되잖아요. 이러면은 요 작은 화분에서도 월동을 해요. 뿌리가 잘 내려진 전제 하에서 월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얘가 꽁꽁 얼어도 물을 한 번씩 주셔야 돼요. 자, 아스타도 보세요. 이거 추석 때 가지고 온 아스타예요. 이렇게 지금 다 잘랐잖아요. 근데 아스타가 여기 꽃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죠. 자, 이거 분갈이 싹 해갖고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새순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활착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아스타가 이 7,000원짜리 15cm 포트에 있던 건데요. 이러면은 월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 중부에서도요. 활착이 다 된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안 된 상태에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온도가요, 이게 딱 맞나 봐요. 웨딩, 찔레, 방어저, 요거는 클리핑 로즈마리. 아, 저 요즘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제가 그 삼겹살 굽고 할 때 하나씩 잘라요. 요거 끝순을 요렇게 하나씩 잘라서 넣으면 향기도 좋아요. 이거는 로즈마리의 계량종이에요. 클리핑 로즈마리고요. 사랑초들 밖에 다 있었어요. 여기 사랑초가 겨울에 피는 거라 한 7도 정도는 견뎌주지 않을까 싶어서 밖에다 뒀는데 괜찮네요. 불새 추웠던가 봐요. 이런 거는 란타나 이런 거는요 3도 정도까지 꽃 잘 피어요. 이거 추울 때까지도. 세이지도요. 자, 장미 뭐 이런 것도요. 물봉선화도 뭐 요즘 아주 잘 보이고 있네요. 이거 임파첸스. 석류나무인데요. 요거 좀 추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벌써 단풍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부겐베리아가 추웠죠. 요게 지금. 경계에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도 정도면은 요런 꽃들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세이지들은요, 지금 온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 좀 보세요. 한 3도까지 잘 핍니다, 세이지. 아, 국화도 이제 이렇게 이제 개화를 시작하네요. 노지의 거. 미니 엽이에요. 요거는요. 엽기는 이렇게 키가 많이 크죠. 요거는 미니 엽이라 나지막하게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낮은 화분에 항아리 뚜껑 화분 같은 데다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월동도 잘 되고 씨가 떨어져 가지고요. 엄청나게 이렇게 번식도 잘하는 요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타들이 이렇게 노지에서 활착이 되잖아요. 그럼 해마다 이렇게 잘 올라옵니다. 봄에 국화처럼 잘라서 이렇게 삽목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올해 장미 봉선화가요, 제가 완전히 농사가 안 돼가지고 이거 좀 보세요. 이제 약을 이렇게 방제를 많이 못해서 엄청나게 이게 흰가루가 많이 꼈는데요. 씨가
몇 개 뭐 이거 씨가 받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씨 분양 좀 해주세요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거 분양을 김포 지인님이 많이 받아갖고 오셔갖고 원래 이거 이제 그 외국 사이트에서 구매하신 분이 많이 받아줘서 제가 나눔을 진짜 많이 해드렸죠. 그때 250분한테 이렇게 나눔을 해드렸는데요. 씨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잘 연결지를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밑에 계시는 분들, 남쪽에 계시는 분들 이거 많이 키우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부탁을 해보세요. 저도 제 것도 이렇게 받기가 힘들 정도예요. 이렇게. 그리고 장미봉선화는요, 씨가 많이 생기지 않아요. 조금 생겨요. 한 나무에 몇 개만 생겨요. 씨가 귀해요, 이게요. 자, 요거는요, 모시대라고 합니다. 저도 꽃을 올해 요거 처음 키웁니다. 요거 한 포트 갖다가 이렇게 심어 놓은 건데요. 꽃은 요렇게 피는데 개화가 좀 제대로 잘 안 됐습니다. 모시대. 오렌지 구절초가 드디어 핍니다. 요거는 국화 같아요. 국화가 그 옆에 이렇게 삽목이 됐나봐요. 제주 소왕검입니다. 요거 판매하는 곳이 없어요. 요거 판매 기해요. 이게 팔 때 원래 한 3년 전에 구매해 올 때도요. 가격이 꽤 비쌌어요. 요거 제주 소황금입니다. 스웨디시 아이비인데요. 밖에 그냥 저기에다가 이렇게 뒀는데요. 잘 견뎠네요. 이렇게. 아이고야. 꽃이 요게요. 꽃이 요렇게 핍니다. 잔잔하게. 자, 요게 예전에 한 2년 전에 제가 8,000원짜리 요만한 거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완전 대품이 됐죠? 지금 4,000원짜리 얼마나 할까요? 요만해요. 4,000원짜리 요거만 해요. 그리고 5,000원짜리 요거만 해요. 자, 한 2년 정도 키우면 이렇게 대품이 됩니다. 잎이 평상시에는요 노래요. 요렇게 무늬가 있어요. 요렇게 잎 보는 재미도 있어요. 자, 작은 화분에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큰 화분으로 옮겼어요.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꽃은 지금 한 달째 피고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거 사다가 이제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대품이 됩니다. 삽목도 잘 돼요. 이렇게 잘라서 삽목도 하시면 이게 또 잘 자라고 합니다. 회양잎 동초가요. 하나는 꽃이 그때 여름에 피었죠. 가을로 막 넘어올 때. 요런 거는 지금 또 요렇게 꽃을 보이고 있어요. 몇 송이 요렇게. 일부 또 피었던 건데 여기 나머지 또 요즘에 요렇게 했는데 그늘에서 잘 자라요. 예. 완전히 그늘에 두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햇볕에 있는 게 아니라 햇볕에 있으니까 잎이 이렇게 타요. 여기 또 참 그늘에서 잘 자라는 요런 아이입니다. 자, 장수매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장수매가요, 분갈이를 하고 이렇게 잎이 다 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때요? 또 이렇게 새순이 돋아나죠. 장수매는 잎이 다 떨어졌다가도 이렇게 새로 돋아나고 이럽니다. 이게 제가 다른 화분에 있었는데요. 요 화분으로 좀 옮겼어요. 제가 옮기고 나서 홀딱 다 떨어졌어요. 그늘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나오는데 건 한 20일 거의 한 달 다 됐는데 이제 이렇게 촉이 나오고 이파리 하나도 없이 홀딱 다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제가 분갈이를 했는데 요거는 조금 덜 떨어졌어요. 그래도 여긴 이렇게 남아있고 요런 데 다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 한 2년 전에 뿌리 키우기 한다고 플라스틱에다 이렇게 근상 만든다고 한 거 있죠. 개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요렇게 이제 옮겼어요. 아주 뭐 그땐 요만했었어요. 근데 뿌리는요 많이 자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뿌리는 요렇게 해서 옮기고 화분을 요렇게 집을 크게 요렇게 마련해서 옮겼는데요. 두 개 같은 날 이렇게 분갈이를 했는데 홀딱 다 떨어졌어요. 잎이 이렇게.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물은 주는 저기로 이렇게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이렇게 주고 그늘에 뒀더니 이제 이렇게 촉이 틉니다. 죽었다고 걱정하신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국화 구절초 아스타 구매해가지고서요. 관리하기 이렇게 해서 한번 영상 담아 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십시오.
감사합니다. 꽃피는 하우스입니다.